한국이 군대를 필요로 할 때 군인이 된 남자. 한국이 기업인을 찾을 때 철강업계 세계 최고의 기업인이 된 남자. 한국이 비전을 필요로 할 때 정치인이 된 남자. 그가 바로 박태준. 20세기 철강왕이라 불리는 청함 박태준 이야기. (1927년) 일제강점기 경남 동래군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난 박태준. 박태준이 6살이 되던 해 일가족은 모두 일본으로 건너가 살게 됩니다. 일본에서 성장한 박태준은 1945년 와세다 대학에 입학했지만 곧 강복이 찾아왔고 박태준은 일본을 떠나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1947년 지금의 육군사관학교의 전신인 조선경비사관학교 6기생도로 입학해 당시 교관이자 선생이었던 박정희와 사제의 연을 맺게 됩니다. 이후 한국전쟁 때 육군 소위로 참전하여 충무무공훈장과 화랑무공훈장을 받는 공을 세웁니다. 휴전 이후에는 25사단 참모장 등을 거치며 1960년까지 군생활을 이어갔고 이때 당시 부산 군수기지 사령관으로 발령난 박정희에 발탁되어 둘은 더없이 두터운 신뢰관계를 맺게 됩니다. 하지만 박정희는 1961년 5월 16일 군사정병거사 명단에서 박태준의 이름을 빼버립니다. 내가 자네를 왜 빼는지 아는가? 거사가 실패할 시 앞으로의 군의 미래를 자네에게 맡길 생각이었고 또 하나는 내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시 내 처와 자식을 맡길 생각이었네. 박태준은 5.16 거사에서 빠졌지만 이후에는 박정희 아래에서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비서실장과 재정경제위원회 상공담당 최고위원으로 일하게 됩니다. 그리고 박정희는 당시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달러를 벌어들이는 국영기업인 대한중석사장직에 박태준을 임명시키며 경영자로서 능력을 시험합니다. 박태준이 대한중석사장에 임명되고 1년 뒤 적자에 허덕이던 회사는 흑자로 돌아섰고 같은 시기 박정희는 미국의 철강 당지를 둘러보고는 대한민국의 종합제초소 건설 의지를 다집니다. 1967년 9월 박정희는 철강산업 육성을 박태준에게 지시합니다. 나는 인자를 잘 알아.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어떤 고통을 당해도 국가와 민족을 위해 자기 만모 희생할 수 있는 자만이 이 일을 할 수가 있어. 아무 소리 말고 맡아. 1968년 4월 1일 포항종합제철주식회사의 기념식을 시작으로 한국이 제초소 건설을 위한 첫발을 떼지만 이내 곧 위기가 닥쳐옵니다. 이미 포항으로 부지 선정이 완료되고 건설을 위한 부지 공사가 시작되었지만 제철소 건설을 위한 자금 조달을 위해 결성된 선진국 5개국의 철강회사들의 컨소시엄인 키사와 세계은행은 최종적으로 자금 지원을 거부합니다. 포항제철건설이 실천될 경우 기존 철강회사의 존립과 확장 계획을 위협하고 철강 가격 구조를 붕괴시킬 수가 있는 우려가 있다. 한국의 종합제철소 건설은 경제성이 의심되므로 건설을 연기하고 노동 및 기술 집약적인 기계공업 개발을 우선해야 한다. 기존 선진국들은 자신들의 손익계산, 세계은행은 후진국 한국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반대를 한 것이죠. 자금 조달을 할 수 없게 된 절체절명의 순간 박태준은 한 가지 아이디어를 떠올립니다. 카카, 미국에서 협상은 실패했지만 아직 대일청구권 자금 1억 달러가 있습니다. 기막힌 생각이군. 일본 정부는 임자가 설득해봐. 대일청구권 자금은 농수산물에 대해서만 사용해야 되는 조건이 있었지만 박태준은 일본의 정재계 인사들을 만나며 설득하고 동의를 얻어 그 결과 키사가 와해되어 자금줄이 막혔지만 대일청구권 자금과 일본의 기술력을 받아와 1970년 4월 착공식을 열고 본격적인 포항종합제철소 건설이 시작됩니다. 조상의 피값으로 짓는 제철소다. 실패하면 조상의 죄를 짓는 것이고 우리 농민들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 목숨 걸고 일해야 한다. 실패하면 우리 모두 우양우에서 영일만 바다에 빠져 죽자.
그러나 이런 결의에도 불구하고 포항제철건설에 투입되는 자금을 노린 정치권과 유력자들이 비리 청탁은 물론 부정부패를 수사한다는 이유로 박태준의 집을 가태수색하는 등 압박을 가합니다. 이에 박태준은 박정희를 찾아가 상황을 설명했고 박정희는 메모지를 건네며 말합니다. 지금 건의한 내용을 여기다 간략히 적어봐. 박정희는 정치권의 압력 배제와 공급업체 선정과 계약권 등에 관한 골자의 내용이 적힌 메모지에 자신의 사인을 한 뒤 이를 다시 건네주며 정치, 행정적으로 힘을 실어줍니다. 흔히 종이마패로 불리는 이 메모지는 현재도 포스코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박태준은 이것을 공적이든 사적이든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1973년 6월 박태준과 직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1고로에서 펑 하는 개금이 터집니다. 그러자 붉은 빛의 오렌지색 불꽃들이 터져 나오더니 사람들 발 아래로 용암 같은 샘물이 꾸물꾸물 기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 이를 지켜보던 사람들 전부 만세를 외치며 환호했고 대한민국 최초의 산업의 쌀이 탄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선진국들이 비웃고 무시했던 모두가 불가능을 외쳤던 대한민국의 종합제철소는 우려와 달리 성공적으로 조업을 개시했고 6개월 만에 흑자를 달성합니다. 그리고 1년 만에 매출액 1억 달러를 달성하여 빚을 모두 갚아냅니다. 그리고 1976년 완공된 포항제철소 2기로 인해 대한민국의 조각 능력이 북한을 추월했으며 박태준은 25년 만에 연평균 2100만 톤의 철강을 생산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며 20세기 철강왕이라 불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은 해외에서 다시 재평가됩니다. 1968년 당시 한국의 제철소 건설에 반대 보고서를 쓴 국제부흥개발은행의 존 자페는 1986년 박태준 회장을 만난 자리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보고서는 틀리지 않았습니다. 내 실수는 박태준 당신의 존재를 몰랐던 것입니다. 당신이 상식을 초월하는 일을 하는 바람에 내 보고서는 엉망이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박태준은 냉철한 판단력과 부동의 신념, 정의감으로 한일 양국의 협력을 성공으로 이끌었다. 그렇다면 박태준이 실패해야 되겠군. 박태준은 경영에 관한 한 불패의 명장이다. 군인의 기와 기업인의 혼을 가진 사람, 후세의 경영자들을 위한 살아있는 교본이다.